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무다의 철영입니다. 네, 최근 반도체 섹터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반도체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작년 10월경 바닥을 찍은 이후 6개월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비교하면 대략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파운더리 반도체 기업인 TSMC의 경우 무려 4년 만에 월 매출이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제조기업인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무려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반도체 수요 자체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PC와 태블릿 같은 컴퓨터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PC용 D램의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삼성전자의 주가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나스닥보다 더 강하게 상승 중인데요. 대체 이 괴리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전형적으로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가진 대표적인 시크리컬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상승기는 대체로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수요가 많아지니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 기업들이 설비를 늘리고 설비가 늘어났으니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 어느 순간 수요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니 기업들이 투자를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 테니 다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오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산업이 위치한 자리는 사이클의 바닥에 가까운 투자 축소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감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를 30% 이상 줄이고 20% 감산하기로 했고, 한국의 SK 하이닉스도 투자 규모를 올해 50% 이상 줄이고 수익성 낮은 제품 위주로 생산량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마저도 이번 1분기부터 이미 감산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산 수준은 1분기에는 10% 수준이고 2분기에는 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들어 D램 메모리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멈췄습니다.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서서히 반등할 것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감산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반도체 사이클 호황기에는 만들어 놓았지만 미처 사용되지 않은 반도체 재고가 상당량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들이 소진되기 시작해야 비로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제대로 상승세로 접어드는 시점은 재고가 소진되고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있기 전에 대규모 주문을 내는 시점부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시점을 대체로 올해 3에서 4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해당하는 바로 현재 이 시점이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는 거의 바닥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업황이 바닥인 지금 정작 주가는 나스닥 100보다도 더 앞서서 달리고 있는 걸까요? 시장은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앞날을 보기 때문이죠.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더 나빠질 날보다 좋아질 날만 남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좋아질 앞날을 생각해서 시장은 미리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눈치 빠른 투자자라면 이러한 시장의 특성이 곧 다른 시장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도 이미 올해 초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죠. 하지만 아직 반도체보다는 느리죠. 이유는 일반 경제의 경우 이제 막 약한 고리들이 터져나가며 아직 완전히 바닥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단계로 반도체보다는 조금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도 반도체보다는 조금 느린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평균적인 시장도 완전히 바닥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동쪽 하늘의 머리끝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이제부터 날이 밝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사실입니다. 복잡한 예측도 필요가 없죠. 약간의 눈치만 있어도 이미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반도체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원래의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갈 것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4에서 5년 주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팬데믹 특수로 인해 그 사이클이 2에서 3년 정도로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처럼 짧은 사이클이 더 자주 나올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고,
다시 4, 5년 주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클의 상하의 간극도 예전보다는 많이 좁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변화입니다. 기존 반도체 시장은 컴퓨터 수요나 그래픽칩 수요를 위주로 한 개인 수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도체 시장은 데이터 센터와 기업용 서버를 위주로 한 기업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 수요는 따로 시즌이 없죠. 필요하면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더 많이 필요해질 예정이고요.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면서 GPU를 사용하는 보조 프로세서 서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보조 프로세서 서버는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용 서버 수요보다는 더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닥쳐오게 될 엄청난 흐름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의 경우 제대로 된 경험을 위해 훨씬 더 고사양의 그래픽 칩이 필요하고 VR이나 AR 기기를 위해서도 막대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메타버스를 위한 반도체 수요가 PC 반도체 수요를 능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은 어떤가요? 일단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고 각각의 차량에도 초고성능의 자율주행용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용 하드웨어가 반도체 수요를 잡아먹는 귀신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은 차량 사양과 상관없이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자동차는 저사양 자동차의 경우 저사양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을 하려면 저사양 차에도 똑같이 고사양 하드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 완전 보급화되면 모든 차량에 고성능 반도체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율주행의 보급은 반도체 수요의 핵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경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반도체 시장의 다음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이 이미 등장했거나 등장하고 있거나 등장할 예정이죠. 줄줄이 사탕처럼 대기 중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강력한 수익성을 발휘하며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19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도 자동차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얘기했던 워런 버핏처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확실하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190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 산업 ETF란 게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섹터별로 ETF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우선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ETF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본 뒤 점진적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세계관을 넓혀가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시해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